미국은 K푸드 수출 3위 국가로 팬데믹 이후 K푸드의 가치가 특히나 높아진 곳입니다. 그런데 억만장자들이 몰려있는 이곳 뉴욕 맨해튼에서 수백 달러가 넘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망설임 하나 없이 미국인들의 지갑을 열게 한 K푸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삼과 홍삼이었습니다. 약재와는 거리가 멀 것 같은 미국인들이 인삼과 홍삼이라니? 쇼핑백을 들고 나서는 한 미국인에게 왜 인삼과 홍삼을 샀냐고 물으니 어머니의 날에 선물로 드리려 샀다. 홍삼과 인삼만큼은 절대 다른 나라 제품을 사지 않는다. 오로지 한국만 고집한다라고 말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인삼과 홍삼은 다른 나라의 제품보다 무려 10배나 넘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한국산만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콧대 높은 뉴요커들을 열광하게 한 인삼과 홍삼. 한국인들에게도 인삼과 홍삼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 해소에 좋다고 알려져 인기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젠 미국인들의 건강까지도 책임져주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인삼공사에 따르면 미국에 처음으로 입점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매출이 무려 5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인삼과 홍삼은 미국인들의 친구 코스트코와 홀푸드에도 진열될 정도라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외국인들은 쓴맛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인기를 끌게 되었는가 살펴보니 미국에 진출한 정관장뿐만 아니라 인삼, 홍삼 기업들은 캡슐로 제작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고 그게 보란듯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바나 캔디, 젤리의 형태로 만들어 거부감을 줄였죠. 그런데 역시 한국산 인삼의 인기는 이런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독보적인 효능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팬데믹 이후로 전 세계가 김치뿐만 아니라 건강식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건강에 있어서는 끝판왕이라는 인삼과 홍삼도 인기가 급부상하게 된 것인데요. 뭐든 다 따져보고 사는 뉴요커들답게 홍삼을 구입할 때도 효능이 어떤지 살펴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인삼은 미국산, 중국산, 일본산, 한국산으로 나뉘는데요. 여러 제품들을 먹어보며 따져본 결과 한국산은 어떤 제품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인삼 안에 있는 사포닌 때문인데요. 사실 이 사포닌이 없으면 인삼은 무용지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포닌의 함량이 미국산에 비해 2배, 중국산에 비해서는 무려 2.5배나 높았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한국은 품질이 떨어지는 3급도 70만 원을 넘어가고 최고 품질의 경우에는 한 근에만 무려 300만 원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중국의 전칠삼은 7,000원밖에 안 해 한국산과 100배나 차이가 나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가격에도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산과 외국산 사이에는 품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국산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컨설팅 업체 트러스티드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인삼 추출물 시장 규모는 218억 달러, 하나로 약 24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만하면 한국의 효자 상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고려인삼의 명성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만 같아 뿌듯한데요. 이처럼 인삼의 인기는 지금에서야 알려진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인삼은 대체 과거에 어느 정도로 유명했던 것일까요? 과거부터 한반도 전역에 자생하고 있던 인삼은 2000년 동안이나 한반도의 주요 수출품이었는데요. 고려인삼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지며 인삼 중에서도 최고의 상품을 자랑했죠. 하지만 처음에는 중국 내에서 생산된 산소성의 인삼을 더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6세기에 이르러 중국 의학기술의 발달로 한반도의 인삼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것보다 우리의 것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데요.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 이때부터 고려 인삼에 대한 얘기가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명성이 얼마나 높았던지 중국에서 이 인삼을 구하기 위해 천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몽골에서는 고려 인삼이 진시황제가 찾아 헤매던 불로초라고 생각했다고도 하죠. 왜 이랬나 살펴보니 산서성 일대에서 자랐던 것은 인삼이 아니라 만삼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역시 인삼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752년에 신라가 일본에 사신을 보내 교역했는데 이 이후로 일본은 계속해서 신라의 인삼을 요청했죠. 인삼의 효력이 소문났는지 일본 유력 귀족들까지 신라의 사신을 파견해 인삼을 요청하기도 할 정도였다고 하죠. 에도 시대에 인삼을 수입하기 위해 순도 80%의 은을 만들어서 인삼 값을 지불했다는데요. 일본이 인삼 대금으로 한반도에 지불한 은이 연간 11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당시 일본의 연간 은 생산량의 70%에나 해당했다고 하죠.
하지만 인삼의 인기는 이제 시작된 것에 불과했는데요. 조선시대에 들어서자 고려 인삼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합니다. 명나라에서는 황실에 바치는 인삼의 경우에는 고려 인삼이 아니라면 받지 않겠다고 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명나라군 참모로 파견됐던 황응향은 청렴한 관리였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명나라로 돌아갈 때 선조가 굉장히 많은 선물을 내렸을 때 모든 선물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가 인삼만큼은 받고 돌아갔다고 하니 얼마나 탐나는 물건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흥미로운 것은 고려 인삼의 명성은 이때에도 중국과 일본을 넘어서 베트남까지 퍼졌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황제가 공을 세운 신하에게 하사하는 선물로 애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인기가 넘쳐나니 당연히 부작용도 발생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려 인삼의 짝퉁 문제였습니다. 가격이 비싸다 보니 인삼을 닮은 가짜가 시중에 돌았는데 무려 그 종류가 20종에서 30종이나 됐다고 합니다. 가짜가 도라지인 경우는 다행일 정도로 대부분은 독초였다고 문헌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죠. 두 번째는 수요가 너무 넘쳐나다 보니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는데요. 심지어 한반도에서 인삼의 씨가 말라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는데요. 밭 인삼의 재배가 활성화되면서 과거에는 산에서만 캘 수 있던 인삼이 전국적으로 재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돈이 복사되는 로또에 당첨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한편 17세기부터는 조선의 인삼 재배 기술이 일본과 미국으로 유출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가장 중요한 품질 관리와 관련된 기술은 유출되지 않아 고려 인삼이 위협당할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알려진 사실이지만 만약 기술이 유출되더라도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삼을 재배할 때 씨앗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토양인데요. 같은 인삼을 재배하더라도 중국이나 일본에서 재배된 것은 사포닌의 함량이 적은데 한국 토양과는 찰떡궁합인지 한국에서 재배하기만 하면 사포닌이 가득한 영양 가득 인삼으로 자란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축복받은 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때 인삼 수급이 원활치 않자 영국과 미국 의학계는 오히려 인삼의 효능을 폄하하며 가용 약재 목록에서 배제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18세기 후반부터 영미권의 약전이나 약물학서에서는 인삼 효능을 깎아내려는 움직임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양이 인삼을 역사에서 지우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인삼의 유효 성분을 추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19세기 초 커피의 카페인, 아편의 모르핀, 담배의 니코틴 같은 유효 성분이 속속 발견됐지만 인삼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인삼의 주성분 사포닌은 한 분자 안에 비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가 공존하는 화합물로 비누처럼 거품을 일으키는 물질인데 기술로는 이를 정제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우리도 없어서 못 먹는데 오히려 잘 됐다 싶었는데요. 아쉽게도 인삼과 홍삼의 효능이 알려지며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인삼과 홍삼이 사랑받고 있으니 그건 그거대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젠 네덜란드 같은 유럽에서도 한국의 홍삼이 인기라는데요. 한국산 인삼의 효능은 먹어볼수록 대단한 것 같다고 말했죠. 이젠 미국의 건강지인 뉴스맥스 헬스와 같은 여러 해외 방송에서도 한국의 홍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요즘, 앞으로도 한국의 홍삼과 인삼이 많은 인기를 유지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